우리가 보통 어깨가 아파서 오시면 되게 수술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서 수술하는 경우와 파열 없이 그냥 통증이 있고 유착되고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후에 어떻게 재활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되게 크게 초기, 중기, 그다음에 후기, 이렇게 말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그 수술 후부터 6주까지를 보통 보고 초기로 보고 있고, 6주에서 12주까지를 그 중기를 보고 있고,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이나 적극적으로 해서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단계로 가는 3개월 이후부터 6개월까지를 그 말기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수술을 하고 나면 대개는 외전 보조기라고 해서 어깨가 떨어지면 수술해서 회전근개를 봉합술한 것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리고 있는 외전 보조기라는 걸 착용하고 나옵니다. 수술한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파열 정도에 따라서 대개 4 내지 6주 정도 유지를 하는데, 아무리 그 병변이 작아도 통상은 4주까지는 보통 그 외전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재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관절 운동이 능동적 관절 운동이 있고 수동적 관절 운동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본인의 근육을 이용해서 관절 운동을 하는 것을 능동적 관절 운동이라고 하고, 본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고 기계에 의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물리치료사가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그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본인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관절 운동을 하는 것을 수동적 관절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수술 후에는 능동적 관절 운동은 하지 않고 수동적 관절 운동을 시작하는데, 되게 수술하고 나면 처음엔 2, 3일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2, 3일 정도는 통증이 심할 때는 시작을 하지 않고 통증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그 수동적 관절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기계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물리치료사에서 그 도수치료로 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크게 설명을 드리면, 기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기계에 의해서 저절로 그 운동을 하게 되고, 본인이 이제 기계가 또 없고 물리치료사도 없을 때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수건이냐 이런 거를 밑에 받쳐놓고 본인의 어깨를 힘을 주지 않고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밀면, 이게 관절이 좀 밀면 이렇게 있던 관절이 좀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수건을 받치고 이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벽에다가 본인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벽에 손가락을 대고서 이렇게 손가락 힘으로 올라가는 벽타기 운동,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열심히 해서 이제 관절이 굳는 것을 방지하는 시간이고, 다음에 또 하나 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외전 보조기를 처음에 한 3주까지는 꼭 밤에도 주무실 때도 차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전 보조기를 처음에 착용할 때는 이게 안 차던 것이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착용 방법은 그 옆에 둘러있는 거를 착용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팔을 여기다 넣은 상태에서 찍찍이 같은 것으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착용하고, 그 다음에 어깨를 착용하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 이 벗을 때는 외전 보조기를 탈착한 상태에서 병변이 아닌 그 건강한 쪽을 먼저, 그러니까 이쪽이 그 수술한 쪽이면 이쪽을 먼저 벗고 나중에 이렇게 벗는 게 좋고, 다시 입을 때는 병변 부위를 먼저 입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4 내지 6주 동안 외전 보조기 차고 유착되지 않도록 수동적 운동을 시작해서 관절 운동이 범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4 내지 6주부터는 능동적 관절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전근개라는 것이 주로 이 외전을 사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외전을 처음부터 시험하면 다시 파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는 거, 그리고 인터널 로테이션,
그러니까 내전 그리고 뒤로 하는 외전, 그걸 충분히 한 다음에 이 외전으로 하는 그 운동은 나중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재활이 왜 중요하냐면은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하고 나서 다시 재파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주치의가 주의하고 이런 것들을 말을 안 듣고 본인이 안 아프다고 이제 막 쓰다 보면 다시 재파열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단계별로 재활 운동을 스케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6주에서 12주까지 이제 능동적 관절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관절이 회복되면 12주 이후에는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주로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그 할 때도 처음부터 외전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많이 하지 말고 밴드를 뭐 문고리기 이런 곳에 매달고 이렇게 앞에서 뒤로 당기는 운동, 그리고 그 옆으로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는 방법하고 나중에 이제 외전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주의할 점은 급성기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급성기 때 너무 그 불편하다고 그래서 외전 보조기를 착용 안 하고 본인 힘에 의해서 능동적 관절 운동하고 그러는 경우에 파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그 수술 후에 6주까지는 아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운동 종류도 이제 많이 있는데 순간적인 그 힘이 필요한 그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뭐 야구 아니면 뭐 테니스 이런 것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돼야지 조금씩 시작할 수 있고, 되게 그 논문에 보면 회전근개를 수술하고 나서 대개 8개월 정도 돼야 한 70%, 80% 정도의 원래 회전근개 갖고 지고 있던 그 능력을 70%, 80% 정도까지밖에 회복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 활동성이 많은 그런 운동은 1년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견관절 수술하고 나서 계속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 공통점은 뭐냐면 관절 운동 범위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경우에는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이 다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고, 통상적으로 수술 환자들이 낮에는 많이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데 밤에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낮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정서적으로도 그 다른 곳에 신경 쓸 곳이 많은데 밤 되면 신경 쓸 곳이 별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또 어떤 논문에는 낮과 밤에 뭐 기압차라든가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 논문도 있긴 있는데, 야간에 특히 아프신 경우에는 이 외전 보조기를 착용하고 할 때 누워 있을 경우에 외전 보조기 밑에 베개, 낮은 베개라든가 이런 것을 대고서 누워 있으면 통증이 좀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치의와 상의해서 따로 밤에 야간통에 쓸 수 있는 약을 미리 받아 놓으면 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뚝뚝 소리 난다고 그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견관절 수술을 할 때 그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급성으로 파열된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대개 견봉이라는 뼈와 이 회전근개가 마찰에 의해서 되게 파열이 되는데, 그러니까 서서히 마찰되다가 어느 순간에 힘을 많이 줬든지 다쳤든지 해서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수술할 경우에는 이 견봉을 위에 회전근개와 마찰되고 있는 이 견봉을 갈아줍니다. 그걸 견봉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회전근개를 수술했을 때 초창기에 이 회전근개 봉합된 곳이 아주 매끄럽지 않으면 그것과 마찰돼서 소리 날 수도 있고 한데, 대개는 경과가 좀 지나고 관절 운동 회복되고 회전근개가 약간 울퉁불퉁하게 그 봉합술이 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좀 매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없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계속 소리가 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견관절에 연골 주사라든가 뭐를 해서 좀 경감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초기에가 제일 중요합니다. 초기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수동적 관절 운동을 해야 될 시기에 능동적 관절 운동하고 물건 좀 덜 아프다고 물건 들고 해서 재파열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재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안 하면 경관절 운동 범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덜 되는 경우에 통증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초기에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것이 유효하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경관절이 안 움직여지는 것을 회복하기에는 초기보다 훨씬 힘들고 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재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경관절 운동을 정상 범위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수동적 관절 운동 시기에 능동적 관절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재파열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병원 오면 수술하자고 할까봐 자기 무서워서 못 왔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병원이라는 곳이 환자분들을 단계에 맞춰서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되고 다 진행된 다음에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후가 많이 차이 나고, 또 심한 경우에 회전근개 파열이 오래돼서 그런 경우에는 위에 회전근개가 없기 때문에 바로 관절염이 또 일찍 진행됩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관절염이 같이 진행된 경우에는 견관절도 인공관절 역치환술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예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신 경우에는 금방 낫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찾으셔서 검사 및 진단을 받으셔서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견관절 수술에 있어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견관절 파열인 경우에는 봉합술을 해서 회전근개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파열이 없든 아니면 부분 파열이든 해서 봉합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되게 견관절의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훨씬 빠르고 통증도 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회전근개 파열이 아닌 경우에 수술하는 경우는 아직 견봉이에 견벌 충돌증만 있지 회전근개가 파열 안 된 경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관절 와순이 파열됐는데 슬랩 타입 2가 아니고 타입 1이나 2여도 약간 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형 절제술만 시행하거든요. 또 견관절, 흔히 이야기하는 오십견인 경우에 유착성 관절낭염이 있는 경우에 유착 박리술이나 이런 걸 한 경우에 그 다음 날 정도에 관절 운동을 바로 시작합니다. 수동적 관절 운동도 하고 능동적 관절 운동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일찍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견관절 질환에 있어서 특히 환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회전근개가 파열되기 이전에 수술하는 거와 회전근개가 파열된 후에 하는 경우는 재활치료라든가 예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 아플 때 전문가와 일찍 찾아와서 전문가랑 상의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없는 어깨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능동적이나 수동적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대개는 환자들 경우에 한 달 이내에 되게 직장이나 정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